토마토가 몇 종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감자가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감자가. 토마토는 한 2만 5천 정도 돼요. 근데 국내에 소개된 품종들이 많진 않아요. 그나마 소개된 품종들도 대부분이 파생종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 흔히 이제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거 기형가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버려질 내용의 토마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이태리나 스페인의 시장에 가면 이런 토마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우리가 기형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애들. 저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80% 이상. 근데 저게 전혀 문제되는 토마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구조도 그래요. 일단은 생과로 다 드세요. 그리고 도매에 대해서 엄청 비중이 높아.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좀 얘기가 다른 게 네이버 스토어팜이 있고 실제로 직거래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농민이 마케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에 책정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현명한 소비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물량 같은 게. 근데 도매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도매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도매 자체 시스템이 국내는 이제 시장 시스템이라서 시장에 가면 거기서 경매를 해요. 10개가 필요한데 만약에 가져온 게 9개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막 올라가. 근데 10개가 필요한데 11개야. 가격이 막 떨어집니다. 그 딱 2개 차이 때문에. 그리고 경매라는 시스템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쥐약이냐. 농민들이 단체를 맺어서 오거든요. 장목반식으로. 그러면 어떤 집은 농사를 잘 짓고 어떤 집은 못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한 박스 이렇게 딱 사는데 어떤 집은 4만 원인데 어떤 집은 만 원이야. 이 만 원 집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똑같은 오이인데 저 집은 4만 원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일단. 근데 이런 집이 90%, 이런 집이 10%, 이런 집한테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여기 비용을 빼서 일로 줘요. 그리고 색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도 제 기준에서는 덜 익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는 시장에서는 많이 익은 편에 속하는 애들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딴 거거든요. 이 정도 색깔일 때 절대 따지 않아요. 도매하는 건. 이게 만약에 도매하는 데 가잖아요. 빠꾸 먹어요. 이렇게 끝에만 살짝 붉은스름해진 거 있죠. 터닝이 됐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살짝 노르스름해지면 따야 돼. 왜냐면 그 전 단계에서 따면 잘 안 익어. 그러니까 실제로 드시는 건 요거지만 출하할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랑 나무에서 똑같이 따서 얘가 이렇게 된 걸 놓고서 실험을 했더니 향 차이가 최대 20배까지 난다. 이거 미국 농무부에서 실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토마토를 향으로 먹는 채소인데 향을 못 느끼는 거죠. 종자 확보도 되게 어려워요. 토마토 씨앗을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금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무게면 금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에어룸 토마토를 이제 도입을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마토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얼마 들어있지도 않아 몇 그램 되지도 않는데 막 15만 원 이래요. 근데 에어룸은 이제 저희가 쉽게 표현을 드리면 토종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갈라서 씨앗을 빼서 심어서 나오고 또 심어서 나오고 심어서 나오고 이거 6번 이상 반복한 걸 우리가 토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종이라는 건 토착화가 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얘를 토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차이가 생기냐? 어디 가서도 그 맛을 못 내. 실제로 스페인의 몬세라트라는 그 산 쪽에 가면 그 카탈루냐 쪽인데 몬세라트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무슨 스페인식 요리들을 해요. 그걸 먹으러 유럽 애들이 글로 간대요. 지네 나라에 토마토가 없는 게 아닌데 그걸 먹으러 가요. 그게 바로 로컬 푸드죠. 근데 자가체종하면 단점이 있어요. 자가체종이 뭐냐면 그 씨앗을 걸러서 자기까지 심는 것도 유지하고 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낮아요. 그리고 관리도 어렵고 생육 환경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저희도 시설 재배를 하거든요.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토마토를 노지에서 재배해서 파는 사람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자기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판매를 하진 못해. 왜냐? 위에 다 터져요. 여기가 거의 시커매져요 여기가. 근데 비가 한 번만 와도 거의 그렇게 되니까 거의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병 관리가 어려운 땅의 상태. 이건 뭐냐면 순환 체계가 망가져 있고 땅이 망가져 있으니까 병이 한 번 오면 손을 못 쓸 정도로 와요. 지금 우리나라의 ASF라고 하는 그 돼지열병이 왜 문제가 되냐면 돼지가 걸렸을 때 치사율이 거의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돼지가 삼원교잡종이라고 해서 하얀색 우리가 생각하면 떠올리는 돼지 하면 떠올리는 개 있죠.
개는 그냥 전멸인 거예요. 새끼부터 다 죽어요. 실제로 그걸 겪은 나라가 있어. 뭐 벨기에라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베리코 수입한 것만 먹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퍼지면. 근데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지금. 지금 돼지 쪽 키우시는 분들은 걱정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재래돼지라든가 이런 게 곳곳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병에 강한 애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선택이 되잖아요. 자연이 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이 있어야 된다는 주된 목적은 뭐냐? 유지예요, 유지. 우리나라에 그거 먹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된다는 게 많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거 먹으려면 거기 가야 돼. 이천 쌀밥? 네. 그 이천 가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천 쌀이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벗어난 얘기인데, 거기에 고래실론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논인 거예요. 계속 물이 있는 거야. 그런 논이 쌀밥이 맛있어요. 쌀이. 근데 그거는 뭐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콤바인이라는 큰 기계가 들어가려면 땅이 물렁물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빨리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없어진 품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볕단을 이렇게 안 세워놔요. 예전에는 이렇게 벼를 베면 그 자리에서 터는 게 아니라 한참 말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 이삭에 있던 애들이 다 쌀로 가요. 영양이. 우리는 새끼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없어요, 콤바인은. 그러다 보니까 물을 빨리 빼고 실질적으로 영양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쌀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와인 지도예요. 와인 좋아하시나요? 이 정도의 클래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와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느 지방에,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어느 농가에, 어느 섹션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급 와인으로 갈수록. 그죠? 꼬뜨드본 뭐 이렇게. 이 동네에서도 어느 농장에 들어가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어느 시기에 한 게 제일 맛있다 이래가지고 막 3천만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아까 드렸던 질문에 떠오르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왜? 씨앗부터가 없어요. 저는 로컬푸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지역의 풍토를 담은 씨앗으로 재배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요리한 게 로컬푸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생산성이 대부분의 맛을 죽였다라고 저는 보고, 요 책을 보시면 재밌어요. 이 빵, 와인, 초콜릿이라는 책인데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게 3만 종이 넘어요, 식물이. 근데 150종만 키워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포도도 막 와인 하면 엄청 버라이어티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종으로 다 키운다는 거예요, 거의. 1300개가 넘는 품종인데 그 중에서 와인 때문에 키우는 거는 20종 정도밖에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치를 전달하고 이렇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농사도 져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1년에 많이 연습을 해야 2번이에요. 50년을 하면 딱 100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100번도 안 한 걸 가지고 장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산업이고, 그래서 데이터 축적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고집하는 것 중에 토양에 대해서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시설에 대해서는 고집을 안 해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해요. 차광도 하고. 네. 근데 땅은 안 버린다는 거죠. 왜? 핵심이니까. 그래서 대를 잇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를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냐. 이게 일본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긴자 한복판에 가면 샌비키아라고 하는 그 과일 판매점이 있어요. 선물점. 여기 가시면 이 메론이에요, 메론. 저 나무 괴짝에 하나 있는 거예요. 제 책의 한 챕터에도 있어요, 메론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이걸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가서 사진 찍으면서 봤는데, 야, 메론 하나에 23,000원, 22,000원 정도면 괜찮네. 근데 집사람이, 여보 이거 애니야. 제 눈을 의심했죠, 일단.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사먹는 미친놈이 있나 그랬어요, 제가. 속된 말로. 근데 바로 누군가 하나 딱 사가.
한 24만 원 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구매하시겠어요? 딸기 하나 포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돈은 14,000원이었어요. 한 알. 여러분들이 이미 하시고 있는 문화예요. 원두값 20원도 안 하는 걸 15,000원 주고 사 먹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 근데 농업에만큼은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 내 농업이 그렇게 되는 거 난 꼴을 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발목을 잡은 게 뭐냐? 가치 생산을 할 사람들조차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뭔가 식재료를 사서 드시고 뭔가 했을 때 가끔이라도 지나가다 봤을 때 누가 사 먹는데 옆에 보면 그래도 파매야. 그랬을 때 기분이 좋으셨으면 하는 그런 브랜드로 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